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 랭킹은 박영선의 1인당 10만 원 신구수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제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 후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 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 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서 약 1조 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게 됩니다. 박 후보 밝혔듯이 1조 원가량의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인데요. 박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야권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현금 살포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집권 여당이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현금 지급 물량 공세를 파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급조된 선거용 매표 공항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박영선 후보는 아직 서울시에 재정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선거용 매표 공약이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수 진보 정당에서 다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민주당이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은 엇갈립니다. 예. 일단 유권자의 시각이 엇갈리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파퓰리즘 아니냐, 이게 매표 아니냐, 돈 살포 아니냐 이렇게 보는 또 시민들도 계시고 반면에 지금 코로나19가 1년을 넘기고 있으니 힘든데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1차 국민재난지원금은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에서 준 거지만 예. 보편 지급이 됐었고 2차, 3차 논의되는 4차는 다 선별로 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편 한번 줄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또 일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시는 그걸 하겠다. 근데 사실 이걸 경기도는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와 어쩌면 또 같은 수도권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박영선 후보, 아직 뭐 시장이 안 됐습니다만 입장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하나의 이제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 지금 박영선 후보가 LH 사태 때문에 역풍을 맞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으로 처음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래도 꽤 호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폐 1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로 주겠다. 서울 전용 디지털 화폐로 지급한다. 이런 또 기술적인 문제를 개입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야권이 비판만 할 때는 아니다. 일단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아니 1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한 2, 30만 원은 줘야죠. 오히려 더 이렇게 나와야 이걸 네, 해소할 수 있는 걸로 예. 보는 거죠.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박영선 후보의 이 공약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치겠죠. 근데 우리가 선거 한번 치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번 선거 보궐선거잖아요. 또 이게 왜 치러집니까? 기책사회가 서울, 부산 선거가. 그건 한번 생각해보면 선거 순수 비용만 8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선거 끝나고 나면 10만 원씩 주겠다 1조 원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사선거에 조삼모사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속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공시가 발표가 되면 기본적으로 물론 종합부동산세 내는 분도 많겠지만 또 보유세, 재산세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 다 올라가요. 근데 지금 이 집값이 워낙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그 세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럼 세금 내야 되는 분 많거든요. 근데 그 세금 한 몇백만 원 내고 10만 원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10만 원 받을 때는 좋아요. 또 나가는 건 나갑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조삼모사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거라는 게 자꾸 치러지면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야 될 텐데. 지금 한 번 선거 치러지마자 아까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야당 후보는 안 된다 그러면 아니 왜 여당은 준다고 너네는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묻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20만 원 또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정말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이 국민들이 지금 세금으로 모아놓은 돈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국면이 빨리 끝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1조 3천억 정도 지금 예비비 있는데 이거를 1조 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줘버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서울시를 운영했던 하는 분들이 나서서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돈을 다 주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뒤로는 또 세금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권자가 똑똑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서 유권자가 똑똑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냥 따라가게 되면 또 다음 선거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1년 뒤에 또 바로 선거 치릅니다. 내년에 또 그 서울시장 선거 또 있습니다. 예. 1년 뒤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야당도 국민의힘도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 때문에 벌어진 거죠. 지난 17일 박 전 시장의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날 피해자가 어떤 호소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동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네, 이 기자회견 이후 박 후보 캠프에 공동 선대 본부장에 있었던 남인순, 진선미 의원 그리고 대변인을 맡았던 고민정 의원 모두 물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했다는 이유에서 물러난 건데요.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캠프 대변인을 사퇴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글을 두고 여러 가지 지금 댓글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고민정 후보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그냥 강하게 사과를 했고 그러면서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이 글을 두고 여러 지금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피해자면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피해 호소하고 사과를 하는 게 순리다. 이런 이제 댓글도 있고요. 또 저들이 쳐놓은 프레임에 들어가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민정 의원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래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안 하나 등등 친문 지지자들이 고민정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유지아 변호사님 댓글 중에는 고민정 의원을 응원하거나 현정을 응원하는 댓글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댓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민정 의원의 사과의 진정성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민정 의원이 이제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피해 호소 3인방이라고 불렸던 남인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함께 다 캠프에서 물러난 건 잘한 결정입니다. 이제 아마 댓글이 달렸다고 해서 이제 그 잘한 결정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퇴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고민정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제 실제로 박원순 전 시장이 성희롱 내지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시절에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은 국가위원회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결정이 그렇죠. 있었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련 형사 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최소한 이제 서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관계 자체를 흔들어버리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댓글들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평론가님 이렇게 고민정 의원의 글뿐만 아니라 네. 박영선 후보의 발언을 두고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유튜브에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의 사태로 20만 표는 날아갔습니다라는 댓글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발언을 한 건데 네. 아무래도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무심결에 드러낸 위선과 집착이 더욱 무섭다. 그러면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네네. 하고 있어요. 피해자에게 정말 공감하고 사과한 것이 맞느냐? 속으로는 표 계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야권의 비판이에요. 예. 그렇게 비판할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과 때문에 그 사퇴 때문에 섭섭해하는 지지층 일부도 있는 것 같다. 예. 대략 보면 이제 이건 이제 댓글을 인용한 거니까 이게 뭐 10만일지 20만일지 50만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표가 날아갈 정도로 사실은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성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지지층이 있다는 걸 언급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저 결론의 내용은 그런 분들의 표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사과하고 간다라는 결론이니까 조금 이제 광의의 해석을 한다면
야당의 비판은 협의 해석이고 문구에 대한 광의 해석을 한다면 20만 표를 붙들겠다는 게 아니라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박영선 후보가요. 그 박영선 후보가 고민정 의원의 사퇴로 20만 표가 날아갔다. 이 얘기는 박영선 후보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댓글이 있었다. 댓글도 이런 점도 있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피해자의 기자회견 다음 날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어제 메시지 핵심은 민주당 찍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행위에 대해 비판은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다고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되죠.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김어준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어쨌든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려는 건 아니냐. 이걸 가지고 2차 가해다. 이걸 비판하는 걸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사과를 하고 있지만 어떤 친여 성애라고 할까요? 그런 진영 인사들의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날 피해자가 민주당 찍지 말라고 이야기했나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아마 김어준 씨 방송에 그게 있을 거예요. 샵 1번 뭐 운동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1번을 찍읍시다라는 게 해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이 됐다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TBS에서 했던 거죠. TBS에서 예. 했던 운동이었죠. 예. 자, 그래서 그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 문제는요, 정말 이 문제만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결국 이제 이 선거와 연결될 수밖에 없겠지만, 피해자가 왜 저렇게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봐야 됩니다. 예. 특히 더군다나 그동안 진보진영, 즉 민주당을 중심한 진보진영 같은 경우에 어떤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보수보다 더 관심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여성운동 했던 분들이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자신의 경력들을 내세워서 그동안 정치활동 많이 해왔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회장했던 남인순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이라든지, 그 전통이 있습니다. 또 여성부도 예전에 이호 여사가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던 게 바로 여성부예요. 그만큼 여성의 인권을 한층 더 높여놓은 역할을 한 건 바로 민주당의 업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이 민주당이 이런 업적들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가에 대한 저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즉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의 인권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분들이 나서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사실은 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한 기자가 이 책을 발간해서 더군다나 피해자에 대한 굉장히 2차 가해성 그런 주장을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기자회견이 마련된 것이거든요. 네. 세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보듬어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또 2차 가해를 하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에 앞으로 권력에 의한 이런 성추행을 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이걸 고발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걸 앞장서야 될 정당에 자꾸 이런 식으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런 문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실제로 그 친여 성향 단체에서 그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피해 여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 지금 화면에서 나오지만 이 서울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서 그 유권 해석을 판단을 해줬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처벌받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 생각엔 타당한 이제 결정인 것 같고요. 지금 피해자가 이제 기자회견에 나와서 피해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지 서울시청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 직무와 관련돼서 혹은 그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앞서 김어준 씨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사안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김어준 씨 등 7명이 카페에서 모임을 한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마포구가 이 사안부터가 볼까요? 1월 17일 날 김어준 씨 등 7명이 상암동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되느냐? 마포구가 서울시에 의뢰를 했고 서울시는 2월 3일에 사적 모임에 해당된다. 따라서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마포구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일 날 지난 18일 마포구는 공적 업무로 판단돼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것은
지금 보신 것처럼 마포 관계자가 고문 변호사 2명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도 TBS에서 당시 7인이 모였지만 그것은 방송 모니터링을 위한 어떤 공적 업무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이제 해명한 것을 받아들인 건데 김어준 씨를 위해서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마포구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안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 관계가 어떻게 이제 법률 관계를 이제 해석해야 될지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법률 자문은 받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자문의 내용과 이제 마포구청의 결정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런 유형의 어떤 집합금지 위반 관련해서 이미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회사의 업무상 회의나 모임은 집합금지에서 예외가 돼요. 예외가 되지만 그 업무나 그 회의 이후에 참석자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하는 것은 이거는 업무상의 어떤 그 모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외로 쳐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김어준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TBS 관련된 그 관계자들이 함께 차를 마셨다고 해서 이거를 업무와 이제 관련이 있다고 봐준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치면 회사 내에서 업무 끝나고 하는 회의식과 모든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차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돼 버리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5인 집합금지 명령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기준이 이렇게 불명확해지면 굉장히 법적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제 변호사로서 제 견해는 마포구청의 이제 처분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뭐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올 초쯤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어준 씨가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뭐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어요. 네. 마포구가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지침마저도 거부하면서 결국은 안 줬던 이 김어준 씨한테 이제 벌금을 먹이지 않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저는 뭐 미국의 러시 림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우파 이제 이 방송 진행자인데 굉장히 하여튼 우파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인데 뭐 최근에 사망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굉장히 이 사람한테 많이 의존할 정도로 그만큼 정치적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아마 그걸 빗대서 이제 김어준 씨를 한국의 진보파의 러시 림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뭐 이 김어준 씨가 자신이 주장하는 거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의 문제겠죠. 자기가 운영하는 뭐 유튜브라는 이런 데 하면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TBS라는 공영방송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TBS는 서울시가 법인으로 운영하는 그 방송국인데요. 여기에 운영 자금을 대부분을 서울시 세금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한 400억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영방송이라 하는 것은 최대한 서울시에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아무 정당 지지 안 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송이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해찬 의원이 뭐 했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큰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한 정파의 방송처럼 우리가 인식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이제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관계는 좀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김어준 씨의 주장과 이 발언에 대해 전혀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는가 이 문제는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왜냐?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을 통해서 전혀 공정치 못한 방송을 할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이 좌우를 떠나서 이거는 저 서울시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김어준 씨처럼 일반인들도 커피 전문점에서 5명 이상이 모였을 때 과연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데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채널A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되게 언짢죠, 솔직히 말하면. 다 같이 이제 지키자고 약속한 부분인데 서울 시민들이 다 이렇게 5인 이상 모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좀 노력이 된 게 아닌가. 네,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씨를 두고 문재인 정권의 천하무적이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공격받을 여지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판단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구가
판단의 근거를 좀 이제 제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 TBS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방송 작가와 PD, 제작진이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업무 회의를 한 것이다. 보통 방송 프로그램이 끝나면 데일리 라디오의 경우에 끝나면 그냥 퇴근하는 게 아니고 30분, 1시간 회의를 하죠. 예. 내일은 어떤 이슈를 다룰 것인가, 누가 섭외돼 있는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돼 있으면 이건 업무 회의로 볼 수 있고, 근데 아무런 내용이 근거가 없다. 예. 그러면 이거는 공적 업무라는 것을 증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마포구가 어떤 근거로 공적인 이 회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럼 서울시는 또 어떤 근거로 이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는지 우리가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는 근거 중심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봐요. 지금 TBS하고 방송계가 이 김어준 씨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동시간대 부동의 1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 공영방송, 민영방송, 상업방송 굉장히 많은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청취율 1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대중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야권의 많은 후보들이 내가 시장이 된다면 저 프로그램 없애겠다, 뭐 고치겠다, 손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또 공약처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청취율 1위라는 게 굉장히 또 방송계에서는 이 적지 않은 파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숙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